조선 왕조실록의 대역죄. (1)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4월 2일 임진 한 번째 기사. 대역죄에 관계된 전완선 부윤 한답 등 29명을 종편하다. 전완선 부윤 한답 등 29명을 용서하였다. 한답 및 전 판사 권문희는 경외에 종편하게 하고 박모, 유후, 윤하는 외방에 종편하게 하고 조의 처와 아들 및 며느리와 딸 등은 면천하게 하고 주순화, 이중귀, 이무의 아들, 유기의 아들. 2.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9월 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박경과 정전이 정도전, 남은, 손영종, 황거정의 죄를 정하다. 등은 저택하고 그관은 배고 손영종, 황거정 등은 전형을 밝혀 바르게 해서 한편으로는 남의 신하가 되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만세의 법을 바로소서. 저택 대역 죄인의 집을 헐어 없애고 그 터를 파서 못을 만들었던 일.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것을 결단하였는데 좋게 후세에 보일 수 있으니 강요하지 말라. 3.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9일 을묘 한 번째 기사. 봉숭하는 예가 이루어졌으므로 죄수를 사면하나 대신들이 이의를 제기하다. 11월 초 9일 새벽 매상 이전에 있은 모반 대역죄와 조부모를 때리고 죽인 것, 아내와 첩이 남편을 죽인 것,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것, 독약으로 남을 해치고 사도를 빌어 남을 죽게 하여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 강도를 범한 것, 자식이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주인에게 무설미수하였으나 정적이 이미 드러난 것과. 4.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26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유정현 등이 홍여방, 송인산, 허척 등의 대역죄를 정하다. 기탄없이 상황의 거동을 물었으니 모두 모반하는 대역죄로 논하기를 정하나이다. 하고 즉시로 여방의 집을 봉금하였다. 이명덕이 의금부 옥사에 추구한 상황을 아른 뒤에 조용히 승전 내시 이득주와 이야기하기를 여방이 이미 공초를 마치고 말하기를 소신은 공신의 자손으로 평일에 군상을 향하는 정성이 다른 신하. 5.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4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이진원, 정원기 등을 복주하다. 아니다. 라고 하였고 정원기는 또 진원의 아들 이모지의 이름을 무칭하여 윤옥을 진원이 관에 고소했다 한다. 함길도 관찰사 유님이 이들을 체포하여 올리니 곧 의금부에 내려서 삼성이 함께 조사한즉 진원은 백성 이송의 아들임이 드러났고 원기는 또 진원의 누이의 아들인 것이 밝혀졌다. 대역죄에 처하였다. 6.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22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정한지를 차명시키고 가사는 몰수하고 저자는 노비로 삼다. 병조, 대언사에서 청하여 말하기를 안지가 굴례 대역죄에 해당한 언서를 듣고서도 감추고 발설하지 아니하였다가 여러 달이 되어서야 겨우 다투고 힐문하게 되니까 비로소 말하였으니 어찌 자수한 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공의에 붙이는 것이 가하다. 하니 임금이 정초에게 명하여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7.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7월 12일 을유 한 번째 기사. 광효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종묘에서 취향 대제를 행하다. 7월 12일 새벽으로부터 그 이전에 반역을 음모한 대역죄라든가 조부모, 부모를 때리고 죽였다든가 아내나 첩이 남편을 죽였다든가 노비가 상전을 죽였다든가 요망한 방술로 저주하여 고의로 살인하였다든가 강도질한 것이라든가 자식이 아비를, 아내가 남편을, 종이 상전을 죽이려고 음모하다가 미수하였으나 정상이 현저한 것을 제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고. 8.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윤 7월 22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국내에 대사령을 내린다는 유지를 반포하다. 홍의원년 윤 7월 22일 새벽 이전에 있었던 모반 대역죄나 모반죄나 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때렸거나 죽인 것, 아내나 첩으로서 자비를 죽인 것,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것, 독약이나 유사스러운 것으로 고의로 남을 죽인 것, 강도를 범한 것 외에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은 것과 이미 결정되었고. 9.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7일 모 두 번째 기사. 이 행의 시효에 대해 사관원, 의정부에서 서로 이론을 벌리다. 할 바가 아니다. 너의 죄상이 발각되면서 덧붙여서 대역죄로 논핵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너를 끊는 것은 금천의 노여움을 없애고자 함이다. 라하였사오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사람에게 첩 2개를 요구하는 것은 사부의 할 바가 아니라 함은 그럴싸하지만은 그 말하기를 덧붙여서 대역죄로 논핵하였다. 함은 말이 불경하였습니다. 10.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29일 갑술 한 번째 기사. 이래의 귀향지를 경기로 옮기는 것에 반대하는 사헌부의 상소. 여기어서 이웃 방에서 함께 자면서 친히 수작을 나누며 대역죄를 범하였으니 죽어도 남은 죄가 있습니다. 이내 여러 아우들은 비록 그 정씨를 몰랐더라도 법률상 유형에 해당하온데 더구나 얘는 그 정씨를 알고서 악당에 들어 술자리도 같이 하고 하였으니 죄가 얼마나 크옵니까? 전하께서 법에 처하기를 참아 못하시어 다만 외지에 귀양만 보내셨는데. 11.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1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반역에 관련된 자들을 국문하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였다. 심신에게 묻기를 대역죄는 끝까지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대로 당파를 모조리 말하라. 신은 박백년 등과 비록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으나 항상 신이 입을 삼가지 못한다 하여 왕래하며 모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까닭에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이 청하여 부른 사람은 이정상과 이지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자주. 12.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7일 갑술 한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성승과 권자신의 아비에 대하여 연좌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성승이 몸소 대역죄를 범하였으니 그 아비 상달생도 의당법에 연좌되어야 합니다. 청컨대 무덤 위에 의무를 철거하소서. 권자는 그 아내와 아들 권자신이 몸소 대역죄를 범하였으니 몸은 비록 이미 죽었다 하여도 의당법에 연좌되어야 합니다. 청컨대 고신을 추탈하고 무덤 위에. 13.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2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영무를 엄하게 다스릴 것을 청하는 대사헌 신석조와 좌간 이종검의 상소. 그대로 두어 불문에 붙이고 자귀도 그대로 두니 대역죄는 실로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인데 어찌 전하께서 사사로이 하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춘추의 법에서도 난신을 죽이고 역적을 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당열을 다스린다 고 했습니다. 강희안 같은 자는 범연하게 공사에 관련된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 됩니다. 일찍이. 14. 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8월 21일 임자 한 번째 기사. 대사헌 김자연 등이 송현수를 법대로 처치할 것을 상소하다. 아뢰입니다. 신등이 그게 생각하건대 대역 죄인은 천지에 용납되지 못하는 바이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입니다. 송현수가 권한에 대하여 본래 명성과 위세를 그에게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권한은 몰래 불교한 짓을 도모하다가 그 죄악이 밝게 드러나 이미 그 죄에 복주되었으나 송현수는. 15.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3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대사헌 윤계겸 등이 난신이 아들 조공서 등을 충의위에 임명하지 말기를 정하다. 것입니다. 조청로는 세조 때 몸소 대역죄를 범하여 이미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복종하여 받았으며 장자인 조영서도 또한 연좌되어 참형을 당했으니 처자인 조공서와 조승서도 국법에는 또한 연좌 복주될 것인데도 그때의 나이가 15세에 차지 않는 이유로서 관노에 정속되어 16. 성종실록 243권 성종 21년 8월 6일 병술 5번째 기사. 동생 문치빈의 대역죄에 연좌된 생원 문유빈이 연좌 해제를 상서하다. 생원 문유빈이 상서하기를 신이 듣건대 사람이 천지간에 태어나 남자의 몸을 얻기가 어렵다고 하나 신은 얻었으며 성명한 임금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나 신은 만났으니 이는 신이 1000번 가운데서 한 번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무자년에 신이 아우문치빈이 불초하여서 난 신과 17. 연산군 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22일 을축 1번째 기사. 이문관 검열 이은영이 그의 아비 이심원의 일로 상소하다. 구나 지난 갑인년 사문 중에는 반역을 도모한 대역죄나 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죽이려 하였거나 구타나 욕설한 것 외에는 모두 사면한다. 고하여 당시 강상에 관계된 범죄자가 모두 위의 은택을 입었는데도 신의 아비만은 파직되었으므로 아직까지도 홀로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니 신이 거기 민망스럽습니다. 계축 1493 성종 24년 갑인년 1494 성종 18.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18일 경우 1번째 기사. 한채영 등이 권경우를 바로 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다. 경우의 아우 권경유가 비록 자신이 대역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대역죄로 논죄되었으니 권경우가 연좌된 지 오래지 않아 바로 서용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채영 등은 훈고 대신으로서 임금을 인도하여 도리에 맞게 하지 못하고 부당한 형벌을 함부로 사용하여 19.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15일 을의 2번째 기사. 정미수, 김수동 등이 이극균, 이세좌, 윤필상의 아들에 대한 처리를 묻다. 그렇게 처리하리까? 이파의 자손 역시 대역죄로 연좌시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파의 자손은 대역죄에 의하여 연좌하고 필상, 극균, 세좌의 아들의 죄 결정하는 일은 정승들에게 물으라. 하였다. 유순, 허침이 아뢰기를 필상 등의 아들은 법에 당연히 교수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조조에 있어서 양정이 무례한 말. 20.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4일 임진 3번째 기사. 김전 등이 조적, 삼인, 도승법 등에 대해 상소하다. 임사홍의 죄는 천지에 용납되지 못할 바이니 대역죄를 받아서 그 집자리를 파서 못을 만들고 그의 후손을 금고하여도 오히려 남은 죄가 있는 것인데 창졸한 사이에 단지 전제만 하고만이 사류들이 지금까지 형벌이 잘못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전제 폐허 없앰. 도승은 비록 조정 때의 예법일지라도 21. 중종실록 17권 중종 7년 11월 28일 무술 2번째 기사. 대사헌 이자건 대사관 조원계의 소릉 연좌에 대한 단자를 올리다. 써서 아뢰기를 율문의 모반 및 대역죄인 경우 남자 80세 및 독질에 걸린 사람이나 여자 60세 및 폐질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연좌하는 죄를 면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존하여 응당 연좌될 사람도 오히려 늙은이를 애처롭게 여기고 병자를 돌보아 면하게 하는데 더구나 죽은 사람이겠습니까? 권씨의 죽음은 신유년의 일이고 아직 22.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25일 김이 1번째 기사. 정막계와 추관을 보상하다. 말을 발설한 적이 있다. 막계가 곡절을 몰래 듣고
대역죄를 꾸미려고 밤낮으로 꾀하던 중에 밧줄에 묶여 수레에 앉아 형을 받을 즈음에 문득 준말을 타니 위의가 매우 훌륭하던 꿈을 꾸고서 나에게 상서로운 일이다 고 여기고 드디어 결심해서 고하였다. 옥사는 다른 증거 없이 오로지 막계의 고장에 의하여 두 사람을 봉문하였는데 23.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4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조광조, 신용계 등이 김우중에게 난원율로 논단하니 전교하여 가하다고 하다. 하였다. 고 결단하는 것도 가하다. 능지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는 최대의 극형으로 범인을 일단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머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의 순서로 찢어서 각 지방에 보내어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벌을 말한다. 하니 용계 등이 마침내 광조가 논단한 바에 따라 판결하였는데 동류 공동이라는 넉자만 삭제하였다. 24. 중종실록 56권 중종 20년 12월 1일 의류 6번째 기사. 대간이 서원장 이구와 이 학년의 처사가 부당함을 아뢰다. 서원장 이구는 대역죄에 연좌되었으니 놓아주는 것도 불가한 일인데 더구나 복직시키는 것이겠습니까? 또 이 학년이 비록 선언보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안에 등록되었다면 금능수의 아들이 아니라 할 수 없으니 놓아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따라서 복직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25.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6일 정유 두 번째 기사. 부모를 시해한 노범근을 삼성 교조하여 추국할 것을 지시하다. 지고 이보다 더 심한 일은 없다. 추국해보면 대역죄가 있을지도 모른다. 대저 임금과 대신이 교화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발생한 것이니 이 일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경기 감사가 아직 아뢰지 않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 점에 대해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임금 혼자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를 나누어 26.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8일 기해 네 번째 기사. 부모를 시해한 노범근에게 능지 처참의 유를 적용하다. 금부가 노범근, 노종선 부자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입계하였다. 한다는 유를 적용하였다. 조부모,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해서 이미 죽인 자는 모두 능지처참 대역죄를 범한 자를 일단 죽인 뒤에 그의 목 양팔, 양다리, 몸통 등 6개로 찢어 나누어 각 지방에 보내 사람들에게 두루 보이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 27. 중종실록 72권 중종 26년 11월 27일 정축 한 번째 기사. 위관이 형문을 받다가 죽은 심사순을 조율하는 일을 아뢰다. 조율하는 일은 율관과 함께 의논했더니 전부터 대역죄라도 스스로 승복하지 않고 죽었으면 동료가 승복해도 조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심사순의 새 전인을 주문하는 일은 평소 이웃집을 출입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심히 보았다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그 전인을 주문하면 요행이 말의 실마리가. 28. 중종실록 74권 중종 28년 5월 21일 개회 다섯 번째 기사. 강손, 수견에 대해 전교하다. 수견의 초사에는 15일 강손이 와서 한 중보를 대역죄에 빠뜨리겠다 하므로 답하기를 장죄만 받아도 파역될 것이니 대역죄에 빠뜨릴 필요는 없다 고 했다 하였다. 그러나 대간의 집에 투서한 것은 12일의 일이었고 또 그의 초사에 나는 가지 않았고 강손이 혼자 걸레로 들어가 흉상을 걸어놓았다 했으나 동모자. 29. 중종실록 74권 중종 28년 5월 2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복성군의 제거를 아뢰니 전교하다. 다같이 주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역죄를 관대하게 조처한다면 이는 나라를 버리는 것이요
신하가 대역죄를 관대하게 조처한다면 이는 임금을 잊은 것입니다. 지금 흉도들이 모두 주멸되었는데도 홍연은 귀수로서 여러 날 목숨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고금과 전하를 통하여 난신적자를 처형함에 있어 사람에 따라 그 법을 달리한 적은 없었습. 30. 중종실록 75권, 중종 28년 7월 20일 신유 5번째 기사. 사장전에서 정광필, 장순손 등이 폐 서체에 대해 논의하다. 그 사람들의 소행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여 그 대역죄를 벗는다면 그 노복의 무리들도 다른 곳에 분정되지 않고 자기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될 것이라 여긴 때문에 그 형적을 의심시키려고 여러 방법으로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의심한다 하여 아래에서 풀어주어 대역죄를 벗어나게 한다면 그 노복들도 모두 방면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갈 곳. 31. 중종실록 76권, 중종 28년 11월 16일 갑인 2번째 기사. 비현각에서 야대하여 조종의 폐단 등을 논의하다. 혹시 애매한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어서입니다. 대역죄에 대하여는 말할 수 없으나 그 고장에 살던 사람들이 향도계를 하기 위하여 모여든 것이지 선비 무리로서야 그의 영모를 듣고 따른 자 과연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다만 전일 그의 아비가 재상으로 있을 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책을 만들고 이름을 적어두었을 뿐이었는데 그 죄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옥석. 32. 중종실록 78권, 중종 29년 10월 2일 을미 3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허황 등이 철성군, 홍유룡 등의 일에 대해 저자를 올리다. 가혹한 벌이라고 여깁니다. 게다가 변명까지 늘어놓고 대역죄가 분명한 여를 은근히 모호한 입장에 놓이게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를 듣고 본 사람이면 누구나 통분하게 여깁니다. 갱도 사람인데 역적과 어울리는 것이 나라를 받드는 일이 아닌 줄 모를 리가 있겠으며 파직에만 그친 벌이 너그러운 은전인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 복직을 칭탁하면서 33. 중종실록 85권, 중종 32년 5월 6일 갑신 3번째 기사. 삼공이 죄의 경중에 따라 각기 다르게 죄주기를 건의하다. 아가게 되니 이는 대역으로 의율해야 합니다. 대역죄는 대대로 영원히 미쳐가니 대대로 영원히 미쳐가는 죄는 추구해서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대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혹 재론할 만한 사정도 있을 듯하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논죄도 다름이 있을 듯 싶습니다. 김은기, 김전, 손중돈 등의 경우는 광중을. 34. 중종실록 85권, 중종 32년 6월 26일 개 1번째 기사. 고처 조율하는 일에 관해 대신들과 의논하고 대간에게 다시 생각할 것을 명하다. 그 죄명을 확정하려고 한 것이니 대인은 비록 대역죄에 해당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 때 자복을 받아낼 곳이 없는 것이다. 감사관들이 두 곳을 취품하여 귀를 보지 못한 말이 이미 승정원 일기에 나타나 있는데 일기에 뚜렷한 말을 덮어 버리고 함부로 자복을 받아내지 않은 대역죄로 조율한다면 이 어찌 후세에 비방이 없겠는가. 대간 등은 다시 35. 중종실록 85권, 중종 32년 6월 26일 개 2번째 기사. 대간이 전지를 고칠 것을 또 아뢰자 윤호하다. 형적이 없어 자복받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남을 대역죄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요 또한 이미 정해진 율법을 구제어지럽게 고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기에 있는 취품의 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당초 공론이 일어난 동기는 산수의 길흉 때문이 아니라 광중에 나쁜 돌이 있음을 알고서도 함부로 그냥 써서 중사가 와서 보는 것을 두려워. 36. 중종실록 85권, 중종 32년 6월 27일 갑술 1번째 기사. 친아들 금고 문제를 영상, 우상과 의논한 뒤 금고시키도록 전교하다. 은보가 의논드리기를 감사관 등을 당초 조율할 때는 대역죄를 적용했으나
그 정죄에 별로 뚜렷한 확증이 없고 또 자복을 받아낼 수 없는 처지여서 다만 형적에 의거하여 형식적으로 주심법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주심의 유를 온전히 쓰지 않고 크게 질감을 가하였으며 그중 가장 중죄를 범한 자만 아울러 친아들을 금고시켰던 것임이. 37. 중종실록 94권 중종 35년 12월 2일 기미 한 번째 기사. 장효래는 몰래 판 사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형을 감하라고 명하다. 한다면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듯합니다. 대저 대역죄라면 영모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실행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역죄가 아닌 경우는 아직 실행하지 않은 것과 이미 실행한 것 사이에는 응당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또 법률에 해당되는 조목이 없는 경우에는 비유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수교는 바꿀. 38. 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1월 19일 정축 한 번째 기사. 유님, 유관, 유임숙, 인류의 노비를 공신, 가격 등에 나누어 주다. 산환감 이감남에게 체포되어 결국 대역죄로 효수되었다. 이 죄인들의 노비는 공신 인원의 희망에 따라 1등 공신에게는 노와 비를 아울러 15구, 2등 공신에게는 13구, 3등 공신에게는 19를 내려주고 남은 노비는 가격, 각관, 각사의 그 쇠잔하고 부성함을 참작하여 고루 주도록 하라. 전의 황해 감사권은. 39. 명종실록 4권 명종 1년 8월 4일 무자 네 번째 기사. 302 임백령을 비방한 전성정의 일 등에 대해서 아뢰다. 대죄를 승복하였지만 인심이 완악하여 대역죄가 얼마나 중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감히 이와 같이 합니다. 곧 유님이 위생, 곧 유님이 집. 또한 유녀해의 아내가 상언하여 그의 방면을 빌었는데 그는 대역죄에 연좌되었습니다.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사가 의당 죄를 추청해야 하는데도 그저. 40. 명종실록 6권 명종 2년 윤 9월 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양사에서 이완의 사사와 유희춘 등의 원방 부처를 건의하다. 양사가 이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유희춘은 유님 등의 일을 자세히 듣고서도 합사하는 날의 거짓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며 장관의 의논에 따르지 아니하여 거의 사기를 놓칠 뻔하게 하였으므로 먼 섬으로 안치했습니다만 제주는 고향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지극히 온편치 않습니다. 먼 편방으로 옮기게 하소서. 41. 명종실록 7권 명종 3년 2월 1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대신들이 정유, 을사년에 정몰되지 않은 자들을 추론하길 청했으나 불허하다. 않으면 인심을 어찌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대역죄는 의당 분명하게 바로잡아서 다스려야 합니다. 근래의 인심이 정해지지 않고 의논 또한 많아서 그 사건을 알만한 사람도 간혹 황당한 말은 하므로 신들이 모두 우려하는 바입니다. 하고 인경이 또 아뢰기를 유님의 흉악한 정상은 이덕응의 공초에서 역력히 드러났고 윤영의는. 42. 명종실록 8권 명종 3년 5월 11일 의류 네 번째 기사. 충의위 연광달이 올린 대역죄에 연루된 죄인을 방면하라는 상소. 충의위 연광달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천지를 본받는 자는 임금이요 천지를 조화시키는 자는 재상입니다. 위에 유능한 임금이 있고 밑에 유능한 재상이 있으면 천지가 조화를 이루고 음양이 순조로워 백직이 다스려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위에 비록 유능한 임금이 있더라도 밑에 유능한 재상이 없으면 천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43. 명종실록 9권 명종 4년 2월 27일 정묘 한 번째 기사. 조강에서 송세형 등이 유감 등의 치주를 논하지 못한 대간의 파직을 아뢰다. 될 것 같은데 그 잔당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역죄는 천지에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아무리 하찮은 무리들일지라도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영유에 관계된 자이겠습니까? 법에 의해 다스린다면 어찌 수종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고사를 상고하건대 조금이라도 위에 관계되면 모두 법으로 처단하여 종류를 남겨두지 않. 44. 명종실록 9권 명종 4년 5월 10일 기묘 세 번째 기사. 홍현 등을 모반 대역죄에 의거하여 처결하다. 학생 홍현, 홍윤, 변복을 대명률의 모반 대역죄에 의거하여 처결하였다. 45. 명종실록 9권 명종 4년 5월 1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주관이 이유성을 대역죄로 좌죄할 것을 정하다. 죽기는 하였으나 반역 음모의 대개는 승복하였으니 대역죄에 좌죄시켜야 마땅합니다. 그야우 이수성의 역모는 유성의 조사에 분명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역적들의 공사에서도 누차 나왔습니다. 김의순, 이연성, 이정랑에 대한 역적들의 증언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옥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장하에서 죽은 것을. 46. 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5월 15일 무인 한 번째 기사. 조강에서 이무강 등이 김영의 상소와 구수담의 일 등에 대해 아뢰다. 여긴 것입니다. 이윤경은 그의 아들이 이미 대역죄로 죽었으니 마땅히 연좌율에 복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훈적을 깎고 작품을 빼앗은 뒤에 다시 현직을 주어 외람도의 근밀한 지위에 두었습니다. 그 죄를 깊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징계되지 않고 도리어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협종 47. 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5월 1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장전에서 자전이 김영의 상소와 을사년의 일에 대해 이르다. 이윤경으로 말하면 그 아들이 비록 대역죄를 범하였으나 위에서 그를 처음같이 대하였으니 그는 마땅히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인데 조금도 개과 천선한 뜻이 없다. 지금 정원에 있으면서 김영의 상소가 이처럼 흉역한데도 도리어 심상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아르지도 않으려고 하였다. 신자가 나라에 큰일을 당하. 48.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2월 1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헌부에서 영천 군수를 치지하고 사마소, 유향소의 교생은 신중히 할 것을 아뢰다. 하나는 영모와 같은 대죄를 범했을 경우에 가족을 모두 중죄인으로 간주하여 사형 또는 노비로 이벽하는 경우이며 하나는 대역죄가 아닌 비교적 경질의 죄인으로 그 죄질에 따라 전 가족을 함경도 등 북쪽 국경지방에 이주시키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한 전가의 율은 후자에 해당하는 율로 전가 사변을 이른다. 하니 아른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49. 선조실록 4권 선조 3년 5월 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백인거래 상소로 302 을사 기유년 1회 신원과 조광조 등의 문묘 종사를 정하다. 서로 끌어들이고 없는 죄를 있다고 자백하여 마침내 대역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말하기에도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다행히 훌륭한 임금을 만났으므로 지하에 있는 원혼이 설원해 주기 바라는 것이 처음 죽던 날보다도 심하였으니 천변을 초래한 것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또 종사하는 일로 말하면 백인걸의 의견은 조광조를. 50. 선조실록 215권 선조 40년 8월 9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윤근 수입하직, 곡식과 돈을 담당하는 관원의 승진, 영암 군수 파직 등에 관한 헌부의 상소문. 회부해왔습니다. 이런 대역 죄인을 옥에 잘 가두지 아니하여 죄를 바로잡을 수 없게 하였으니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당시에 군수를 파직시키소서. 감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장계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잘못입니다. 죽고토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호한다.
훈구 대신은 일시적인 실수를 가지고 파직시킬 수 없다.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51. 선조수정실록 19권, 선조수정실록 18년 8월 1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상이 친히 사직단에 제사를 올리다. 위판이 없어졌으므로 급하게 허위를 설치하고 제례를 마치고 나서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사직단의 담장 옆 나무 밑에서 찾았다. 이에 의심이 가는 자를 국문하니 수목주홍이 서관을 모함하려고 한 지심이 밝혀져 대역죄로 논하여 처형하고 저자는 연좌시켰다. 참봉 최철견, 낙급은 잡아들여 형문하고 결장하여 파직시켰다. 52. 광해군 일기 중초본 16권, 광해 1년 5월 5일 의류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이진의 장례를 왕자의 예로서 치르지 말 것 등을 아뢰다. 하시며 또 왕자의 예로서 장사를 치르고자 하십니다. 대역죄를 지어 스스로 종사의 인연을 끊은 사람에 대해 이미 죽었다고 하여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용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대인은 지엄하며 공인은 두려운 것이니 구구한 사정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왕법이 한번 흔들리면 의리가 막히고 어두워져 난신적자가 줄을 잇게 될 것이니 신등은 이. 53. 광해군 일기 중초본 16권, 광해 1년 5월 7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이진의 장례를 왕자의 예로서 치르지 말 것 등을 아뢰다. 왕자의 예로 장사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지는 대역죄를 지어 종사의 죄를 얻었으니 구구한 사정으로 그 사이에서 용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난역을 도모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고금의 떳떳한 도리이며 의리로서 은혜를 가리우는 것은 성문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왕법이 한번 흔들리면 의리가 꽉 막혀 난신적자. 54. 광해군 일기 중초본 16권, 광해 1년 5월 8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이진의 상의 조석전을 차리게 하지 말 것을 아뢰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역적 이진이 대역죄를 지고도 형장을 면한 것은 대개 역적을 토벌함이 분명치 않고 왕법이 시행되지 않은 데에서 나온 것으로 혈기가 있는 자라면 그 누가 통탄해 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청하지 못하고서 구고하게 그가 죽은 뒤에 논집하는 것 역시 이미 늦은 것입니다. 신들이 살펴보건대 춘추의 의리는 55. 광해군 일기 중초본 46권, 광해 3년 10월 2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세자빈을 맞이하는 예가 끝나고 교서를 반포하여 사면하다. 이달 25일 새벽 이전에 죄를 범한 자 중 모반한 대역죄, 아들이나 손자가 부모나 조부모를 죽인 죄, 조부모나 부모를 때리거나 욕한 죄, 처첩이 지아비를 죽인 죄, 종이 주인을 죽인 죄, 독극물을 쓰거나 저주를 해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 국가의 강상에 관계되는 죄, 독직죄 및 강도, 절도죄를 제외한 자범으로 사죄, 도류, 부처. 56. 광해군 일기 중초본 68권, 광해 5년 7월 21일 청축 두 번째 기사. 이출란의 일은 대역죄에게 사헌부의 아름에 대해 경솔하게 논할 수 없다고 하다. 일로는 해마다 체포함으로 인심의 소란스러움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이출란 부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죄를 정하고 중회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속히 석방하고 지난해 송도에 실시했던 예에 따라 근신을 보내어 위로해서 인심을 진정시키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호하지 않는다. 이출란의 일은 대역죄에 관계되기 때문에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다. 하였다. 57. 광해군 일기 중초본 80권, 광해 6년 7월 29일 기묘 여덟 번째 기사. 환하사를 청국하여 수레에 매찢어 죽이다. 환하사를 청국하여 그와 만났던 모든 사람을 끝까지 문초하여 체포하고 혹은 고문을 하고 혹은 유배하였는데 환하사는 저자에서 수레에 매찢어 죽였다.
환화사는 본래 하나의 창기였고 또 공초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또 망명한 자도 아니었는데 대역죄와 똑같이 다스려 전형을 시행하기까지 하였으니 다른 것은 알만하다. 58. 광해군 일기 중초본 94권 광해 7년 윤 8월 24일 무진 6번째 기사. 역적 토의의 법을 엄히 하자는 진사 민철의 상소문.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히 이렇게 못하는 것인데 더구나 대역죄로 국문을 받아야 할 자이겠습니까? 무고라는 말이 옥사를 심리하는 신하에게서 나오기까지 하여 비호하는 자취가 현저하고 공초한 말을 문사낭청이 기록에서 누락시키기도 하여 엄무하고 덮어주려는 자취가 많이 있는데도 논사와 언론의 책임을 지닌 신하들도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니 역적을. 59. 광해군 일기 중초본 121권 광해 9년 11월 7일 무진 한 번째 기사. 배모 서출을 논의하라는 유학 윤유겸의 상소. 그 아들이 계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관이 그를 대역죄로 다스리려고 하자 공견이 말하기를 문강이 논하라 한 공을 쭉 이는데 참여한 것에 대하여 춘추에는 강씨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며 그전에는 관계를 끊고 친으로 여기지 않았으니 예법이다. 고하였다. 관계를 끊고 친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는 곧 일반 사람이 되는 것이다. 60. 광해군 일기 중초본 121권 광해 9년 11월 2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배비 문제 논의를 청하는 유학 서신의 상소. 등지고 원수를 잇는 자가 있으면 유사에게 넘겨 대역죄로 다룬 다음 위로는 황제에게 고하고 아래로는 온 나라에 유시하셔서 화근을 두절시키고 종묘 사직의 안녕을 보존하소서. 그리고 전하께서는 다만 모자간의 은정을 온전히 하여 아침 저녁으로 음식 대접하는 일을 폐지하지 않으신다면 이보다 다양한 일이 없겠습니다. 시는 시골의 하찮은 선비입니다. 61. 광해군 일기 중초본 123권 광해 10년 1월 29일 기축 5번째 기사. 백관이 서공의 폐출을 정하는 기사를 올리다. 전하께서 곡진하게 비호해 주신 것이 대단하고 스스로 대역죄를 범했는데도 오래도록 존봉을 향유하게 하였으니 전하께서 사정을 따르신 것이 극진하며 화가 능침에 파급되었는데도 드러나게 토죄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참아 못하시는 마음이 관대하고 중국 조정을 배반하려고 꾀했었는데 아직도 바로 주문하지 않고 계시니 전하께서. 62. 광해군 일기 중초본 136권 광해 11년 1월 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유혁, 유숙, 한명욱, 강수 등에게 세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유혁을 동부숭지로, 유숙을 대사관으로, 한명욱을 장령으로, 강수를 사예로 삼았다. 강수는 흉악하고 간사스러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인데 실온에 붙어 차츰차츰 진용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거에 합격되었다. 그의 누이가 한효순의 후처가 되자 효순을 부추겨 끝내 대역죄에 빠지게 하였다. 63. 광해군 일기 정초본 16권 광해 1년 5월 5일 의류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이진의 장례를 왕자의 예로서 치르지 말 것 등을 아뢰다. 하시며 또 왕자의 예로서 장사를 치르고자 하십니다. 대역죄를 지어 스스로 종사의 인연을 끊은 사람에 대해 이미 죽었다고 하여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용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대의는 지엄하며 공의는 두려운 것이니 구구한 사정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왕법이 한번 흔들리면 의리가 막히고 어두워져 난신적자가 줄을 잇게 될 것이니 신등은 이. 64. 광해군 일기 정초본 16권 광해 1년 5월 8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이진의 상해 조석전을 차리게 하지 말 것을 아뢰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역적 이진이 대역죄를 지고도 형장을 면한 것은 대개 역적을 토벌함이 분명치 않고 왕법이 시행되지 않은 데에서 나온 것으로 혈기가 있는 자라면 그 누가 통탄해 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청하지 못하고서 구고하게 그가 죽은 뒤에 논집하는 것 역시 이미 늦은 것입니다.
신들이 살펴보건대 춘추의 의리는 65. 광해군 일기 정초본 68권 광해 5년 7월 2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이춘란의 일은 대역주에게 사헌부의 아름에 대해 경솔하게 논할 수 없다고 하다. 일로는 해마다 체포함으로 인심의 소란스러움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이춘란 부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죄를 정하고 중회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속히 석방하고 지난해 송도에 실시했던 예에 따라 근신을 보내어 위로해서 인심을 진정시키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호하지 않는다. 이춘란의 일은 대역죄에 관계되기 때문에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다 하였다. 66. 광해군 일기 정초본 94권 광해 7년 윤 8월 24일 무진 6번째 기사. 역적 토의의 법을 엄히하자는 진사 민철의 상소문.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히 이렇게 못하는 것인데 더구나 대역죄로 국문을 받아야 할 자이겠습니까? 무고라는 말이 옥사를 심리하는 신하에게서 나오기까지 하여 비호하는 자취가 현저하고 공초한 말을 문사낭청이 기록에서 누락시키기도 하여 엄무하고 덮어주려는 자취가 많이 있는데도 논사와 언론의 책임을 지닌 신하들도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니 역적을. 67. 광해군 일기 정초본 121권 광해 9년 11월 7일 무진 한 번째 기사. 배모 서출을 논의하라는 유학 윤유겸의 상소. 그 아들이 계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관이 그를 대역죄로 다스리려고 하자 공견이 말하기를 문강이 노나라 한공을 죽이는데 참여한 것에 대하여 춘추에는 강씨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며 그전에는 관계를 끊고 친으로 여기지 않았으니 예법이다 고하였다. 관계를 끊고 친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는 곧 일반 사람이 되는 것이다. 68. 광해군 일기 정초본 121권 광해 9년 11월 2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배비 문제 논의를 청하는 유학 서신의 상소. 등지고 원수를 잇는 자가 있으면 유사에게 넘겨 대역죄로 다룬 다음 위로는 황제에게 고하고 아래로는 온 나라에 유시하셔서 화근을 두절시키고 종묘 사직의 안녕을 보존하소서. 그리고 전하께서는 다만 모자간의 은정을 온전히 하여 아침 저녁으로 음식 대접하는 일을 폐지하지 않으신다면 이보다 다양한 일이 없겠습니다 하였는데 올린 글을 의정부에 내려보냈다. 69. 광해군 일기 정초본 123권 광해 10년 1월 29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백관이 서공의 폐출을 정하는 기사를 올리다. 전하께서 곡진하게 비호해 주신 것이 대단하고 스스로 대역죄를 범했는데도 오래도록 존봉을 향유하게 하였으니 전하께서 사정을 따르신 것이 극진하며 화가 능침에 파급되었는데도 드러나게 토죄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참아 못하시는 마음이 관대하고 중국 조정을 배반하려고 꾀했었는데 아직도 바로 주문하지 않고 계시니 전하께서. 70. 광해군 일기 정초본 136권 광해 11년 1월 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유혁, 유숙, 한명욱, 강수 등에게 세관직을 제소하다. 유혁을 동부승지로, 유숙을 대사관으로, 한명욱을 장령으로, 강수를 사예로 삼았다. 강수는 흉악하고 간사스러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인데 실온에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과거에 합격되었다. 그의 누이가 한효순의 후처가 되자 효순을 부추겨 끝내 대역죄에 빠지게 하였다. 71.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4월 14일 개의 두 번째 기사. 자전이 정원에 하교하여 주문 중에 몇 조목을 첨가토록 한 데 대해 논의하다. 함께 악행을 하며 화를 빚어낸 결 과첩의 부형을 대역죄로 무고하여 온 가족이 도륙당했다는 것. 넷째 유구국의 세자가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는데 변방의 신하로 하여금 몰래 죽이게 했다는 것. 다섯째 독부의 부자가 죄악이 가득하니 빨리 형벌을 가함으로써 인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영상 이원익, 예조 판서 이정구 72. 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 4월 8일 정사 한 번째 기사.
서전을 강한 후 시비 분별에 어려움을 이르다. 악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고 한나라 사람들은 왕망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으니 혼란한 세상에선 대체로 이러합니다. 희룡을 옮길 때에 기말로가 정광필을 해치려고 대역죄로 논했는데도 온 조정이 한 사람도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밖에 시비에 있어서는 논할 것조차 없습니다. 하였다. 73.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 6월 12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대사헌 이식, 장령 이심한 등이 덕인을 법률에 따라 처단할 것을 합계하다. 그는 자신이 왕실의 친척으로서 이런 대역죄에 빠져 그의 이름이 역적의 입에 거론된 것이 한두 번만도 아니니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률을 살펴서 처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결정된 일을 지금에 와서 다시 논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으니 다시 번거롭게 말하지 말라. 하였다. 대체로 영록의 공사에 덕인을 추대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74.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8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강진의 중 이계룡을 치죄하는 논의. 공초에 따라 바로 형추할 것을 정하자고 보면 대역죄를 범한 형적이 없어서 곤란하고 만일 이곳에 와서 진술한 공초에 따라 죄가 가벼운 쪽으로 풍처한다면 또한 옥사를 다스리는 채통이 아니므로 이영 등을 잡아다가 사실을 조사해서 처리할 뒷받침으로 삼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상의 하교가 이 지경에 이르니 신들은 처리할 바를 모르겠. 75. 숙종실록 10권, 숙종 6년 9월 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삼사가 청대하 강만철 등의 역적들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다.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역 죄인들이 복주된 뒤에 모든 여러 진당 가운데 가장 심한 자를 적발해서 나라의 법을 엄하게 시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천, 유명현, 유재, 강석빈, 오시복, 유하익은 역적 허적의 사당으로서 혹은 신복이 되고 혹은 조아. 76.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8월 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부교리 이이명이 민종 중에 차자로 인해 상소하자 답하다. 선은 본래 훈신을 매우 후하게 대하여 대역죄가 아니면 훈적에서 삭제한 적이 없으므로 장신과 김경진 같은 이도 그 죄가 죽음에 이르렀지만은 이름은 오히려 훈적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훈적에서 삭제하는 법이 이 역적에게만 행해졌고 다만 개인연의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연좌와 정몰의 법을 거행하지 않았던 것뿐이. 77.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22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난역을 평정한 후 비만기를 내리다. 이 지방의 풍속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응당 대역죄를 받을 사람 이외에는 차마 체포할 수가 없다. 더구나 흉적들이 빙자하여 난원한 사람이겠는가? 나의 뜻이 이와 같은데도 각자가 불안하게 여겨 도리어 의구심을 낸다면 이것은 내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곧 영남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 관계를 끊는 것이 된다. 깊은 밤 궁궐의 누. 78.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0월 1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숙장문에 나아가 김덕재, 이용발을 친국하다. 하였다. 장령 전명조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경패한 죄인 이색을 대역죄의 규례에 의하여 누적하고 작처한 죄인 이덕재, 윤광주는 엄중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사간 조경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79. 정조실록 4권, 정조 1년 8월 1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역 죄인은 군기시 앞길에서 행형함을 규식으로 삼다. 대역 죄인은 군기시 앞길에서 행형하는 것을
현저하게 규식으로 하도록 명하였다. 80. 정조실록 18권, 정조 8년 7월 29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김아재의 친족에 대한 연좌를 건의하다. 안치합니다. 조카 김도항의 아비 김노우재는 바로 김아재의 맏형인데 삼촌 김성택에게 양자로 갔으므로 김도항은 곧 김아재의 오촌 조카이니 율문에 의하면 연좌를 면하게 됩니다. 파가 저택 대역 죄인과 강상 죄인의 집을 헐어 없애고 그 터를 파서 물을 태워 못을 만드는 처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81. 정조실록 25권, 정조 12년 3월 12일 갑술 한 번째 기사. 정원 송환덕의 상소에 따라 역적 김우진 등과 관련된 이집두를 채직시키고 유한곤을 개차시키다. 원상을 지낸 김상철의 아들로 대역 죄인 상계군 이담의 혼사를 도와주고 그와 내통한 죄로 파직되어 귀양 갔음. 하니 비답하기를 유한곤이 일이 설령 그대의 말과 같다 하더라도 전일의 김우진, 조슈이와 친하게 알고 지낸 사람들을 지금 어찌 일일이 벼슬길을 막아서야 되겠는가. 또 혹시 그대의 말이 사실이. 82. 정조실록 25권, 정조 12년 3월 27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옥당에 찾아가 엄해진 이유로 영중주부사 김치인이 인피하니 특별히 유시하다. 명분으로 당사를 이루어 오직 뜻대로 사람을 귀신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면 이것이 어찌 위복을 짓는 무리가 아니겠는가. 오늘의 간곡한 유지를 대면대면하게 들어 후회를 부르지 말 것을 대신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중대처 대역죄를 가리킴. 언지 대간을 가리킴. 하였다. 지인이 명을 받들어 도로 성안으로 들어왔다. 83. 순조실록 6권, 순조 4년 9월 23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대역 죄인 이다루가 살고 태어난 안악군을 현으로 강등시키도록 청하다. 이조에서 안악군을 현으로 강등시킬 것을 아뢰었다. 대역 죄인 이다루가 살고 태어난 고을이었기 때문이었다. 84. 순조실록 11권, 순조 8년 8월 1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포청에서 죄인 김내영을 추조에 옮겨 법에 비추어 감단할 것을 정하다. 함으로써 완악하고 간사한 자들을 징치하여 명분을 바로잡는 바탕을 삼게 하라. 하였다. 또 당소로 인하여 그 지속은 종으로 삼고 파가 저택하는 등의 일을 법에 의거하여 거행하게 하였다. 파가 저택 대역 죄인과 강상 죄인 등 큰 죄를 지은 죄인의 집을 헐어 없애고 그 터를 파서 물을 태워 못을 만드는 형벌. 85. 순조실록 20권, 순조 17년 3월 16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박충준, 안유겸, 최수영에 대하여 추국하다. 최수영은 또 국정에서 흉언을 발설하여 모반 대역죄로 결안하였고 안유겸, 신성문, 김맹옥은 모욕에 동참한 것으로 결안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또 충청병영에서 체포한 화적 장흥인 권운동이 단서가 서로 연관되어 함께 국문하였는데 장흥인, 권운 및 신재규는 그 사실을 알고도 발고하지 않은 것으로. 86.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9월 2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인호군의 적가에 연좌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다. 못하겠습니다. 이복신 형제가 대역 죄인 인호군과는 비록 친숙질 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앞서 죄를 저지른 것이 용서할 수 없어서 이가의 제족이 보적에서 삭제하였으니 이것은 곧 온 세상이 아는 바입니다. 또 이번의 역절은 오로지 적지를 계획적으로 죽이려는 흉기에서 나왔으니 이 때문. 87.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1월 9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숙적 김수원 등 10명을 모반 대역죄 등으로 처형하다. 자대하였다. 좌의정 이 상황이 아뢰기를 지난번 강화유수의 장본을 보니 참으로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인심의 합리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으며 변괴가 겹쳐 일어남이 또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지금 다행히도 잡아냈으나 참으로 복망의 우환이 또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으며. 88. 고종실록 18권, 고종 18년 10월 26일 의류 5번째 기사. 홍문관에서 상소를 올려 이재선의 죄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정하다. 수 없고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니 옛날에 없었던 극악한 대역죄입니다. 그가 난약의 무리로서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 화란을 일으킬 생각을 품고 있었으므로 모두 이재선을 좋은 기화로 삼았으니 그 어떠한 내막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미쳐서 실성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면서 너그러운 은전을 내리시니 거룩한 전하께서 목숨을 살려. 89.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2월 27일 기사 1번째 기사. 토벌 나갔던 장수와 군사들, 일본군에게 호교하고 참형, 능지 처참 등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은 교황과 총살을 사용하라고 명하다. 거세는 총살만 적용하라. 능지 처참 가장 참혹한 형벌의 하나. 대역죄를 범한 자를 일단 죽인 뒤에 그의 목-양팔, 양다리, 몸통 등 6개로 찢어 나누어 각 지방에 보내 사람들에게 두루 보이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 중국의 수당 이래로 없어졌으나 원나라 때 다시 부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열로서 이를 대신하였다. 하였다. 90. 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8월 14일 양력 4번째 기사. 이준용의 죄명을 무효로 하다. 권영진의 옥사가 있을 때 이준용을 대역죄로 몰고 심지어 염탐해서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 자수하였으니 본원에서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따로 심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죄칙을 내리기를 연전의 옥사의 공초에 대하여짐은 그것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였다. 그와 같은 처지와 지조로서 어찌 혹 제기한